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약속대로 국민연금 자소서 항목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민연금 자소서 항목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 자소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아래 네 가지 문항이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원 접수 전 미리 작성해 보신 후 지원 접수 기간 중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는데 복붙 기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붙이 안 되다 보니까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작성하고 검사 다 하신 다음에 오탈자 있는지 한 번 더 쓴 다음에 오탈자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원서 불성실 작성이라든지 비속어, 의미 없는 단어 반복, 지원 기업명을 타사명으로 기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원 기업명을 타사명으로 기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사명도 타사명인데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게 옛날 예전 기업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주의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표절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하게도 대부분이 구글링을 해봐요. 그래서 모범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포트월드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운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책임감, 준법 정신 등 자신의 가치관이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책임감이나 준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했던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가치가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가치가 사실상 뭡니까? 포용과 행복, 그 다음에 책임과 신뢰, 공정과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준법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정함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은 여기에서 신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례를 쓸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책임감이란 뭘까요? 일단 맡은 업무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끝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은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다면 그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무조건 끝까지 수행한다.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신념을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니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맡은 업무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내는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 중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 준법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준법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법
준법을 지킨다. 이것보다는요. 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의 상호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에 의한 효력이 확보된 규범의 체제를 따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원리를 만들었고 이 원리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 원칙을 정확하게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례를 쓰셔도 괜찮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번을 써주시면 됩니다. 준법 정신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더라도 1번은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부딪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는요, 돌발 상황을 말하겠죠. 그리고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돌발 상황에서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원의 부재, 즉 자원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쵸?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 인력의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돼요. 능력에 따른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건 자원관리 모듈형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을 다시 찾고 업무 분장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시간의 타임라인 자체를 다시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임라인이 뭔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휴식하는 부분이라든지 낭비되는 시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낭비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인력을 줄인다거나 또는 인력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를 해요? 만날 때마다 계속 다 먹는 거야. 식대 비용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식대 비용을 줄이고 줌으로 회의를 한다라든지, 왜냐하면 장소를 빌린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바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찾아보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곳을 확인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네? 또는 시간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시간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찾았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업무 분장을 다시 했더니 우리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를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성과 등을 포함하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직무의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무의 전문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직무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공고문을 한번 보세요. 공고문에서 사무직에 직무설명서라고 하는 이 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란을 클릭하면 당연하게도 이런 채용 직무설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필요 지식이 있습니다. 필요 지식과 관련되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학교와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반면 필요 기술도 있죠. 필요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한두 개를 고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에서 있었던 일, 팀 과제라든지 공모전이나 동아리나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도 허용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를 하면서 여기서 요런 사례를 써도 돼요. 다른 학교와 협업을 하면서 협의 능력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유관부서 협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를 문서화하면서 문서 기한 능력을 키웠대요. 문서 기한 능력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나는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학생회를 했다. 괜찮죠? 또는 어떤 곳에 서포터즈를 했다. 그러면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홍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생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총무회를 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공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 기한서를 보낼 수도 있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능력을 키웠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능력을 키웠다. 그래서 나는 사무행정 쪽의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에서 팀 과제를 하면서 경영환경 분석이라든지 경영평가 방법론과 관련된 뭐를 했어요? 팀 과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영평가 방법론을 키웠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모전에 출전을 해서 예산 재무 관리 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과 그러한 기술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또는 프레젠테이션 기법 활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왔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성은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쓸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요, 소속 집단의 공동 과업을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나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잘못 쓰는 분들이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나와 상대와의 갈등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의 갈등이에요. 공동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는 서로 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서로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짐작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본인이 혼자서 다 이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끌고 가려는 경우에도 우리는 뭐가 생겨나느냐? 갈등 요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서로의 이익을 왜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 그러면 배려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성에 문제가 없는 이상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배려할 부분이 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양보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와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서로의 상황을 인지 못하는 공동체는 서로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면서 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내야 되는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는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로의 능력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분배를 하는데, 당연하게도 협의하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카리스마적 분배 방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끌고 가서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해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지만이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속 집단의 공동과업, 즉 공동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소통 방향을 잡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 배려와 신뢰가 형성되어서 결국은 무엇을 했다? 공동의 목표, 결과는 뭐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각자 점수가 다 분배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잘 쓰시기 바라고, 오타나지 않고 띄어쓰기 맞춤법 반드시 검사하시고 복붙 안 된다라는 점, 그 점만 명심하셔서 꼭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더 콘텐츠가 있는지 또 살펴볼 거고요. 그런 콘텐츠로 더 많은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 제가 좀 하고 싶은 콘텐츠는 지식과 관련된 콘텐츠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떤 콘텐츠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도 건의를 주세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들도 열심히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